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원칙, 그러니까 No First Use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니까 이 유럽과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30일 똑같은 보도를 해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핵 전략 지침으로 새롭게 작성 중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이걸 NPR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핵 정책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선제 불사용이라든지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명 단일 목적 정책을 이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동맹국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동맹국들의 반발은 미국이 올해 초에 동맹국들의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된 질문지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동맹국들은 어떤 정책 변화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10월 초에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는 이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본부를 방문했을 당시에 동맹국들의 로비가 상당히 치열했다, 이게 이제 FT,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이 동맹국들은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한 동맹국 내 반대 의견을 미 당국자가 바이든 대통령에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은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내용도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여 명의 의회 내에 유럽 및 아시아 관료들 그리고 비평가들을 인용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연내 이 NPR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서 동맹국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현재 미국 의회도 민주당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이 엘자베스 워런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올해 4월에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핵 전쟁 위험성을 줄이고 미국과 적성 국가 간의 상호 핵 위협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로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의 적성 국가들이 핵 도발 수위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핵 전쟁의 위험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핵 사용 정책의 변화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오바마 정권 때도 핵 없는 세계를 내세워가지고 2016년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검토했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에 이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도 추진파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 같은 일부 동맹국의 반대 때문에 미국 정부가 포기한 전례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핵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도 단일 목적으로의 전환을 지지한 바 있고, 취임 전에는 외교 전문지에 핵 보유 목적을 핵 공격 억지와 반격에 국한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협의해서 새로운 핵 전략을 짜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최근 안보 정책에서 동맹국이나 군사고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서 핵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 씨는 단일 목적 정책은 선제 불사용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 그러면서 둘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우리 동맹국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검토가 왜 문제인가, 이걸 좀 살펴보죠. 그동안 미국은 이 핵무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을 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우에 따라서
적의 핵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적의 도발을 같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써왔다는 겁니다. 특히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라든지 생화학 무기 같은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적성국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전 억지력을 발휘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 4월 미 연방의회에 각종 정책을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 CRS도 미국의 핵무기 정책, 핵선제 불사용 고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미국이 현재 선제적 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서 핵 위기 고조가 재래식 전쟁 혹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한 억지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런 전략적 모성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분명한 보호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이든 정부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보복 공격에 사용한다 하는 식으로 핵 사용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게 되면 그런 표현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또한 익명의 한 유럽 관계자도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 정책은 러시아하고 중국에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서 그 지역에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정책 검토 자체가 이 동맹국들을 집단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새 정책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도록 자극하고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주장대로 미국이 선제 불사용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의미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퇴색되게 됩니다. 미국의 방위 공약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핵 우산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폰테인 신 미국 안보센터 소장도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선제 사용 금지 같은 정책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만약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 정말 신중한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뜻이 어떻든 만약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으로 방향을 정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남한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북한 핵의 위력은 남한에게 더욱 크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아산정책연구원하고 미국 랜더 연구소가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2027년쯤이면 북한이 핵무기 최대 242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 핵 보유가 지금의 중국 수준하고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는 이미 자위적 핵 무장력을 넘어서 다양한 핵 위협을 대한민국을 포함해 가지고 가까운 일본에게 가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은 서해의 일부 도서 점령 후에 우리의 반격을 막는 핵 위협, 또 한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핵 위협,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미국에 대한 위협 등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여기에 미국의 핵 우산 자체가 선제 불사용 원칙으로 변경된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냉전 시대의 핵무기 4만 개를 가졌던 소련에 대해서 미국은 핵무기 3만 개를 확보를 하고 상호 확증 파괴, 이걸 MAD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 뭐냐면 소련이
미국의 섣불리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자신들도 파멸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줘가지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으로 미소 간에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냉전은 냉전으로 끝났던 겁니다. 40여 년간 지속된 이 동서냉전 시대에 소련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경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이겁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존경은커녕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죠. 아예 대통령까지 능멸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우리식의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보유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갖는 방법이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 그러면 북한보다 우월한 수단으로 북한 정권을 괴멸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 그리고 핵 기획 그룹 같은, 이걸 NPG라고 그러는데요. 이 NPG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럽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스케포로티 장군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국들을 위해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핵 기획 그룹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토식 핵 공유 방법을 검토해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해가지고 조율하는 기구인데요.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핵 전략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1966년에 설립된 기구입니다. 여기서 유사시에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이 5개 나라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이거 시카고 카운슬이라고 그러죠. 이 시카고 카운슬은 지난 2월에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다가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판 핵 기획 그룹인데 이걸 아시아판 핵 기획 그룹으로 만들자 하는 거죠. 또한 미 의회 조사국도 지난 3월 16일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반도와 관련해 가지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핵무기 획득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및 중국과 같이 핵무장을 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받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물론 현재 이런 인식이 한국 전체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한국 자체로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인 스티브 세벗 의원도 지난 3월 16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밤에 깨어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일본이나 핵을 가진 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한일 모두의 위협이고,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모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동맹 약화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끝내 결정한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이 먼저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기 자체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응, 그러니까 핵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보완책들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 결정이 난다 그러면 미국은 사실상 핵 우산을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을 한국이나 일본 측에 제시를 해야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